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2% 빠져서 5,48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인데요.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 한 5,500대 뭐 이 정도에서 당분간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에서 횡보해도 다행일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떨어지게 되면 뭐 한 4,000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5,000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보면 꽤 빠졌어요. S&P가 1.5% 빠졌고 나스닥은 1.78% 하락을 했습니다. S&P가 6,600대까지 빠지면서 미국 시장도 제법 조정이 깊어지는 모양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WTI가 지금 보시면 9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전쟁 나기 전에 60달러대 정도였으니까 네, 거의 뭐 한 5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WTI가 이렇게 높으면 네, 물가 우려도 있고요. 또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금리 인하는 완전히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한 가지 뭐 믿을 만한 거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16배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나고 다시 정상화가 되면 이게 분명히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그러면 딱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겨우 5% 빠진 거라서 사람들이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적어도 뭐 10%, 20%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 그 정도 조정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고점 대비로는 별로 안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매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지금 실적 자체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합니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배 수준이고요. 브로드컴도 20배 미칩니다. 19배 이 정도고요. 그리고 메타도 18배. 네, 메타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모펀드 이런 뭐 환매 사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 그런 것들에 걱정이 있어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같은 경우도 12배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도 12배 수준.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싼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WTI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원래 정유주가 좀 수혜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유주는 네, 전혀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쟁 그 발발 소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고점이 보면 17만 원대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올라간 거를 다 빼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 당연히 매출도 늘고 이익이 늘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재고평가 이익이 많이 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정부는 또 굉장히 그게 탐탁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정유사가 이익을 남기기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약해졌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정유주나 이런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해지 차원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석유 가격이 이렇게 좀 튀었을 때 그래도 조금 방어가 되는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고요. 역시 차라리 미국의 이런 정유사들, 석유 관련 기업들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뭐 쉐브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석유 가격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거든요. 네.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배당이나 이런 것도 잘 주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의 석유 관련 기업들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지표들 보시면 일단 국채 금리는 좀 튀었습니다. 미국 10년물이 4.2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도 3.6% 정도 되니까 좀 채권 금리는 올라온 상태고요. 네, 채권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같이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 되면 그냥 달러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달러 보면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원 환율이 1,493원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1,500원을 목전에 또 두고 있는데 만약에 1,500원을 넘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1,500원을 방어하려고 했던 그런 지금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좀 훅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00원을 넘어보면 여태까지 눌렸던 게 좀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뭐 1,500 한 뭐 20원이나 뭐 이 정도로 확 튈 수도 있어가지고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환율이 많이 튀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더 거세질 거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천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1조 4천억 넘게 팔면서 외국인 매도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지금 2월 13일부터 보시면 거의 매도예요. 네. 2거래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계속해서 매도이기 때문에 지금 1개월 보시면 외국인 27조를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네, 오늘은 2차전지 쪽도 좀 하락을 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9% 그리고 삼성 SDI도 3%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3% 하락 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좀 좋았던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플러스가 났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방산 쪽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지금 고점대거든요. 네,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워낙 또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또 전망도 좋아가지고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번에 이제 고점 6,300대 기록하고서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고 한 5,500 정도를 중심으로 일단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란 전쟁이 좀 잦아들고 뭔가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 자체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